안녕하세요. 3월 12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. 다우지수 0.01% 상승, 나스닥은 0.24% 하락, S&P 500은 0.16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, 독일 모두 하락인데 영국은 0.12% 상승인데요. 크게 지수에 영향을 줄 만큼 악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나스닥은 하락폭을 좀 치웠다가 줄였다가 하고 있는데요. 아마 종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보합선을 유지할 것 같네요. 그리고 S&P 500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애플이 1% 정도 상승 중에 있고 구글이 2%, 메타가 마이너스 3.9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. 일라이 1, 2도 3.7% 정도 하락인데 다른 바이오 쪽은 또 괜찮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1.5% 하락 중에 있고요. AMD가 4.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업종 안에서도 종목들이 좀 갈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이 CPI 발표 지수, CPI 발표가 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예요. 그래서 개별적인 악재나 호재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아마존은 1.73% 하락이고요. 테슬라가 1.99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도 있고 또 업종 안에서도 또 갈리기 때문에 딱히 악재가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비트코인 오늘 1억을 넘었죠.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1억 100만 원도 좀 넘어서는 흐름이었거든요.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1억을 넘었다는 게 좀 상징적이긴 하고 관련주도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기사로서 바로 그냥 비트코인 올려놨는데요. 일단 1억을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1억을 넘은 거라서 의미가 있습니다. 제가 처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렸을 때 1억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나올 만큼 나온 거다 호재가,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개장을 해보고 나서 시가를 좀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기술투자, 하나투자증권, 위지트 이쪽을 먼저 예전에 이제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고, 최근에 또 컴투스홀딩스가 코인원이라고 또 빗썸과 업비트에 이어서 또 다른 우리나라 거래소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컴투스홀딩스가. 그래서 관련주로 보실 수 있고,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 쪽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갤럭시아 머니트리, 갤럭시아 SM 이렇게 있는데 좀 종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우리기술투자 일단 시가 자리 갭으로 좀 뜰 텐데 정고점 자리까지는 한번 좀 테스트하러 올라올 겁니다. 1,600원 정도에서 마감했는데 아마 요게 이제 1억을 살짝 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1억을 넘었고 그 이상도 올라갔었던 시세가 나와서 11,000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전고점까지는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못 넘고 밀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만약에 시가 자리를 양봉으로 올라와서 전고점 자리를 못 넘으면은 시가 자리를 지지선 자리로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거의 나올 수 있을 만한 호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아침부터 따라가시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, 위지트, 그리고 컴투스홀딩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는 우리기술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총이 좀 낮은 쪽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이에요. 이쪽도 상승이 좀 나왔을 때 크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거래 대금 대비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좀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공략해 보고 싶다, 조금 더 빠른 종목들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갤럭시아 SM,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다음은요, 배터리 게임 체인저 올해 9조 원 투입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.
전기차를 비롯해서 에너지 저장 효율이 중시되는 사회 변화 발맞춰 민간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선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2028년도까지 9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1일날 밝혔다 했습니다. 전고체 배터리 쪽 일단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죠.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니까요. 일단 한농화성, 신성 ST,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, CIS,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시간외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대장주로서 한농화성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갔고요. 정고점 한번 좀 테스트하러 또 올라가겠죠. 이 종목도 일단은 한농화성도 한농화성이고 신성 ST 이 종목도 20%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 내로는 6% 올랐어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한가로 마감한 건데 거래 대금도 700억 정도 나오면서 내일장에서도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시간 내로 한 4% 좀 안 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40만 원을 다시 한번 좀 올라올지.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또 좀 받쳐주기 때문에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CIS 그리고 미래컴퍼니 등등 2차 전지 관련 쪽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딱 확실하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 전고체 쪽인지 2차 전지 다른 쪽인지 그런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올랐는데 이게 확실하게 좀 어디에 얼마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나. 집중적으로 한두 종목이 가거나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파나마 가뭄 그리고 수에즈는 반군 공격 주요 운하의 몸살이다. 예전에 이런 이슈로 해운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운임지수가 급등했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다시 이게 공론화가 좀 돼서 이번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운임 비용 상승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CPI 발표 앞두고 나서 요런 게 또 우려감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해운주들을 일단 좀 보셔야 됩니다. 그때도 해운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대표적으로 흥하해운, 대한해운, 페노션, HMM이 있습니다. 시총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이슈가 좀 될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흥하해운, 그리고 대한해운, 페노션, HMM 이렇게 있는데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그나마 좀 페노션은 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올라왔다가 좀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예전에 대장주는 흥하해운이었어요. 이런 차트를 보셨을 때 일단 급등했다가 거의 내려왔죠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드렸었는데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이 초가가 될 수 있는 이 시가 자리, 저항 자리, 요런 자리들도 일단 지지 역할을 좀 해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일단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있기 때문에 한번 2,500원짜리 부근 왔었을 때 요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. 대한해운도 차트는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눌림 자리를 좀 반등 자리를 노려본다면 일단 2,000원 자리에 올라왔을 때 자리 안착되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일단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한해운이 됐든 흥하해운이 됐든 먼저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야지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페노션 그리고 HMN 다 보실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은 예전에 대장주 했었던 흥하해운, 대한해운 중에서 상승 나왔을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HBM4 합의 반도체주의 영향은 전일 이제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도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
뭐 1%대 하락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십자형 도지 모양의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반등의 일단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양봉 마감한다면은 일단 뭐 오늘 12일 저녁이겠죠.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때 한번 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 HBM 쪽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일단 다른 뭐 온디바이스 AI나 CXAL보다는 HBM 쪽으로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일단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3일 날 외국인 기관 상대로 IR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 HPSP, MSCI 5월 편입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스 페타시스랑 이오 테크닉스 역시 시세가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미 반도체 여전히 뭐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. 시간 내로는 한 1% 좀 안 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기관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. 예, 좀 한쪽에서 꾸준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. 일단 10만 원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자리가 좀 높아요. 예. 저점에서 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HBSP 일단 조정을 좀 받았고 앞선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저항대 라인이 될 겁니다. 여기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아마 올라오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해 주는지 강한 거래 대금으로 소화해 주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. 거래 대금 최소 뭐 1,000억 원에서 2,000억 이상은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뽑아줘야지 저고점 한번 확인하러 가는 상승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 거래 대금 실리면서 들어오는지 끌어올리는지 그걸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이제 이스페타시스 일단 급등한 이후에 어제 이제 개파락했는데 그래도 뭐 시간은 지지해주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요 좀 제일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으로 좀 마감했고 낙폭을 좀 키우면서 좀 마감했다라는 점. 그리고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일단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와 HPSP 이 두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슈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당장 있는 거는 한미 반도체겠죠. 그리고 기술 경쟁력 세계 최고 K 원전 건설재 도약한다. 어제 이제 사우디 쪽 수주를 따낸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. 아무래도 AI가 계속 AI 반도체 소비가 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외에 전력 소비가 좀 많은 그러니까 AI 쪽이 전력 소비가 굉장히 좀 심해요.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력망으로는 좀 부족하다. 이게 좀 더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원전을 좀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동유럽 쪽에서는 우리가 체코 원전을 좀 노리고 있고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이제 2파전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일단 떨어져 나갔습니다.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요게 체코 원전이 이제 6월 달에 결정될 수 있어요.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회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이미 좀 불가리아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좀 따냈죠. 그런 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원전은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올해 계속 가져가 볼 만한 테마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엔텍, 지드파워, BHI 한 번 더 상승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체적인 면을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
앞선 이제 매물대 자리를 어제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었기 때문에 16,500원 정도, 요런 정도까지 지지선으로 보고 요런 자리 안 깨지면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. BHI 역시나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평소 대비 좀 많이 들어왔죠. 저항대 자리 뚫어주는 모습, 그리고 시간 외로도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. 그리고 우진엔테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. 위아래 좀 흔드는 게 좀 있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.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우진엔테도 가능할 것 같고요. 제가 항상 좀 자주 강조드린 종목은 G2파워입니다. 이 만원대 자리를 한번 좀 뚫어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녁에는요, 미국에서 CPI 발표 9시 반에 있거든요. 지난달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도 좀 높게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는데, 오늘은 예상치에 부합할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좀 정불안하다 싶으면은, 수요일날, 시장 흐름 보고 좀 매매하셔도 되고,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어느 정도, 좀 잡혀 있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, 그때는 제약바이오,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, 제일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일단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,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,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